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수소 마케팅 사이트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 국제 미래 에너지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원래 이제 국제 미래 에너지 컨퍼런스 정확한 이름은 인터내셔널 그린 에너지 엑스포 앤 컨퍼런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4년에 시작해서 이제 올해로 20회를 맞는 행사예요. 그래서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만 재생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컨퍼런스 중에서는 국내에서는 최대고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그다음에 세계 11호 큰 행사로 이제 인정받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시다시피 뭐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 수소 이거를 아우르는 컨퍼런스인 동시에 또 엑스포입니다. 올해 보니까 한 750부스 정도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 국제 그린 에너지 전시회까지 엑스포까지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 이번에 수소 마케팅 사이트 올해 주제와 이 선정 네.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수소 마케팅 인사이트는 올해가 이제 3회째인데요. 올해 그 슬로건을 저희들이 어떻게 걸었냐면은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수소 산업화에 시동을 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작년의 주제는 참고로 뭐였냐면 수소 미래가 현재가 되다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였냐면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제 수소 에너지 하면은 굉장히 먼 미래에 이제 관심을 갖지만 아직 산업화는 좀 먼 그런 신에너지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 확대되면서 탄소 중립 이슈도 생기고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여겨왔던 수소가 굉장히 이제 빨라진 거죠. 출발 시점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움직임을 그렇게 보이고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미 벌써 글로벌한 주요 대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사업 전략을 이제 마련해가지고 사업에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산업화에 시동을 걸다. 아직 산업화가 확실히 다 된 건 아니지만 시동을 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번 참여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뭐 지금 한창 등록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하이브리드 컨퍼런스인데 한 4, 5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네. 올해는 어떤 분들의 이런 견해나 해안을 좀 들을 수 있는지 참여 연사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크게 이번에 그 H2MI는 세션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플리너리 세션이라 해서 글로벌 수소 정책 및 시장 동향, 그다음에 그린 수소의 뭐 사업화 전략, 국내 이제 P2G라고 해서 파워 투 가스라는 게 있는데 그 실증 현황, 또 국내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제 수소 도시 구축하고 미래 전략 이게 네 세션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글로벌 동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에너지 수소 분야의 그 컨설팅 기업 겸 그다음에 그 시장 조사의 뭐 최고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의 알리 자지 씨라고 해서 이제 아태지역 본부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수소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뭐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인데 미국에 이제 그 에너지 싱크탱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IRP라고 그래서 에너지 이노베이션 리폼 프로젝트라는 건데 거기에 그 폴 쏜더스 회장이 직접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의 수소 산업에 대한 소개 이런 걸 하게 되고 이어서 독일, 사우디 등등 이런 핵심 수소 추진 국가들의 발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세부 세션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제 이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들, 뭐 예를 들면 SKENS, 포스코 등등이 이제 그들의 그 사업화 전략을 발표하고 뭐 이어지는 그런 발표들이 재밌는 발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뭐 하나솔루션이나 SK-ENS, 뭐 테크로스, 네. 포스코홀딩스 등 뭐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도 와서 들어도 될 만큼 관심이 있는 세션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이 세부적인 뭐 기업 노하우를 발표할 것 같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이런 그 기업들은 자기네 그 사업 전략 측면에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기업이 또 각자 그 역량이나 그 중점 분야가 틀리잖아요. 그런 사업 전략을 들으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이번 컨퍼런스의 재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조직위원회에서 공들이신 세션이나 아니면 눈여겨봐야 하는 세션은 어떤 건가요? 뭐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글로벌 세션하고 두 번째 이제 사업화 전략 세션에 공을 저희들이 많이 들였고요. 연사를 좀 좋은 분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고, 어,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면적이 좁고, 이른바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 포텐셜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결국은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수소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 국제적인 시각에서 그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H2MI에서는 이제 글로벌 세션에 그런 국제적인 동향을 잘 알고 있는 국제적인 전문가를 그 모시려고 노력했고요. 사업화 전략 세션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수소 시장 동향을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이제 컨퍼런스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정보를 많이 받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국내 수사 시장은 이제 아까 시동을 건다고 제가 표현했듯이 지금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태동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미래 전략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우리 수소의 이제 미래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글로벌 수소 시장의 핵심 이슈도 컨퍼런스에서 다뤄지는 거죠?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저 그레이 수소라고 그래서 CO2를 발생시키는 수소는 당분간은 필요하겠지만은 저 장기적으로는 설 자리가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린 수소나 블루 수소나 뭐 핑크 수소 같은 그 청정 수소를 얼마나 경제성 있게 생산을 해서 이거를 전 세계 유통망에 올려서 보급할 것이냐. 이것이 이슈라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하고 제도 등이 이제 다양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청정 수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하고 또 그 쓰는 국가들이 좀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저장하고 수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정수소 생산서부터 저장 공급하는 어떤 전주기 관리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로 3회째 열리고 있는데 뭐 그간 얻었던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제 저 같이 진행되는 행사 중에서 PVMI라고 하는 태양광 행사도 있는데 거기는 횟수가 없어요. 1회, 2회. 근데 H2MI는 저희가 2년 전에 시작하면서부터 1회, 2회, 3회를 붙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붙이게 됐냐면은 제가 이걸 조직을 하면서 이거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좀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소 말고는 사실은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3회째 진행이 되면서 계속 늘어나는 그 참가자 수라든지 또 연사의 수 같은 것이 이제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3년의 성과라고 그러면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일반인들의 관심도 좀 확대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담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네. H2MI 조직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그리고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 PVMI에서 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향과 전망, 이쪽도 좌장을 맡고 계신데, 그쪽 홍보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얘기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 제가 좀 이전에는 조직위원장을 맡았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하고 계신데 지금도 이제 고문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PBMI가 201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이제 태양광 기술에 관련된 학술 행사는 많이 있었는데 이 태양광 시장하고 정책 관련된 컨퍼런스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하고 정책으로 좀 차별화된 컨퍼런스를 어떻게 할까 고생하다가 그때 이제 엑스코에 주관하는 그린 에너지 컨퍼런스에 태양광이 조금 들어있었는데 그걸 독립시켰습니다. 독립시키면서 제가 포토볼테이크 마켓 인사이트 PVMI 우리말로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라는 그 이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장명을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많고요.
조직위원장으로도 여러 번 봉사했고 올해 뭐 고문하고 이제 플리너리 세션 자장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1년 차가 됐는데 그때 사실 11년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도 1회, 2회를 붙였으면 좋을 것 음, 같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PVMI 20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음, 자꾸 충실해지고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 네, 이제 산업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1년을 넘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크게 뭐 상승하기도 하고 산업계 변동이 크지 않습니까? 정부가 네.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핵심 키워드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부가 잘 관리해야 되는 첫 번째 키워드와 또 마지막 키워드 둘 다 저는 에너지 안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수급에 잘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또 우리 국민 생활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 키워드들이 있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챙겨야 될 거는 에너지 수급 관리, 즉 에너지 안보랍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에너지 가격이 너무 싸서 에너지를 사실 굉장히 좀 헤프게 쓰는 측면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사용을 최적화할지 그런 걸 정부가 좀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고 근데 이끌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동인을 줄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한다든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데 아직 기업들이 하기 힘든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좀 제언을 하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그 특히 산업부가 에너지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산업부가 지금 들고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하겠다, 소비 절감을 하겠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각각 상생시켜서 동반 확대 성장하겠다. 뭐 이런 기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는 뭐 좀 괜찮은 지향점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슬로건하고 그다음에 디테일로 나오는 정책이 받침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안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에너지 가격 제도 그다음에 시장 제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정부에 관계없이 사실 굉장히 풀기 힘든 그 난제인데 그 난제를 어떻게 풀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쪽 관련해서 좋은 정책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탄소 중립 뭐 등등을 이제 위해서 결국은 전기화가 가속이 돼야 될 텐데 이 전기화는 CO2를 발생하지 않는 청정 전기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재생에너지 전력이나 아니면 원전 전력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보급하기 위해서 제도도 필요하고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전력계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에너지가 다시 보급 확대만 하다가 보면은 우리 국내 생산이 잘 안 되고 제조업이 이제 그 약해지니까 이 해외에서는 뭐 굉장히 제조업 육성 정책을 피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다 우리 에너지 제조업이 탈한국을 할 지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탈한국을 방지하고 국내 생산을 또 어떻게 유도할 건지 한계 기술 돌파를 어떻게 할 건지 또 특히 제가 뭐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이거 전부 새로운 분야라서 이런 새로운 미래 에너지 분야에 에너지 엘리트를 어떻게 키울 건지 전문 인력 양성에도 좀 힘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이번 정부에 바라는 바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정책 마련을 함에 있어서 PVMI나 H2MI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희망하면서 이런 컨퍼런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부총장님 끝으로 이제 향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나 노력을 좀 기울이실지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벌써 이제 어쩌다 보니까 한 30년 여년 정도 지금 에너지 분야에서 뭐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또 뭐 정부의 정책 수립하는 거 지원하는 거, 또 국제에너지기구 활동 등을 꾸준히 한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봉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꾸준히 하고 싶고요.
특히 그중에서 이제 태양광 분야하고 수소에너지 분야가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분야에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다 하고 싶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 재생에너지, 미래에너지 가는 데 있어서 산업적으로는 사실 중국과의 경쟁이 굉장히 이미 어떤 분야는 중국에 우리 뒤처졌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초격차를 낼 수 있는 한계 돌파 기술 이런 쪽에도 좀 기여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우리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 최초의 에너지 분야 특화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그 켄텍에 지금 현재 연구 부총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켄텍이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엘리트 리더를 그 만드는 그 산실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는 뭐 최고의 산학연구원 그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어, 그러한 인력 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학생들도 많이 와서 또 전문가분들 또 내용을 들으면 또 나중에 또 진로 설정하는 데도 또 좋지 않겠습니까? 전문성을 그렇, 함양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하면 참여할 거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부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